안녕하세요. 80세 현역 의사 장현성입니다. 오늘은 평생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건강관리의 핵심,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그냥 씻고 말면 되는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들은 단순한 위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라면 하루 10분 정도 투자만으로도 건강과 먼저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씻어야 할 곳 첫 번째는 손입니다. 손은 단순히 물건을 잡는 도구가 아닙니다. 손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말단, 면역세포가 집중되어 있어 손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감염 예방과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진료실에 75세 김할머니가 오셨는데 손가락 관절이 굽고 피부가 갈라져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손을 자세히 보니 단순히 씻고 로션만 바를 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마사지나 스트레칭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손 건강, 즉, 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은 단순히 물건을 잡는 도구가 아니라 건강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작은 건강지킴이인데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염 위험입니다. 손에는 하루 동안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붙습니다. 손을 꼼꼼히 씻지 않거나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진 상태를 방치하면 작은 상처에도 세균이 쉽게 침투합니다. 그 결과 피부염이나 세균 감염은 물론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은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70대 환자분 중에는 손톱 및 작은 상처가 감염되어 손가락 전체가 붓고 통증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손을 제대로 관리하면 이런 위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손가락과 손바닥에는 수많은 모세혈관과 신경말단이 집중되어 있는데 손을 자주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손끝이 차가워지고 저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관절염이나 근육경직, 손가락 관절 굳음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 건조와 손상입니다. 손을 제대로 보습하지 않으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작은 상처나 균에도 쉽게 감염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갈라짐, 특이, 각질 증가 등 손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심한 경우 손톱 주변까지 손상되어 손톱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하지 않은 손은 작은 문제에서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 관리 소홀은 면역력 저하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손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면역세포 활동이 떨어지고 감염 예방 능력이 약해집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손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전신 면역력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손 관리가 몸 전체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감염 위험 증가, 혈액순환 장애와 관절 문제, 피부 건조 및 손상, 면역력 저하와 전신 건강 악화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은 우리 몸의 작은 건강 지킴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위험성을 피하려면 손 씻기, 마사지, 스트레칭, 보습, 보호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 간단한 마사지와 스트레칭, 그리고 보습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 관리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손을 충분히 씻습니다. 손에는 하루 동안 많은 세균과 먼지가 붙습니다. 화학 성분이 강한 비누나 소독제를 남용하면 손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순한 천연 비누를 사용해 손가락 사이와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마사지와 스트레칭입니다. 손가락 관절과 손바닥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손가락을 하나씩 부드럽게 당기며 스트레칭하면 손끝까지 혈액이 돌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5분 정도 손 마사지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셋째, 보습과 보호입니다. 손 피부가 건조하면 작은 상처에도 세균이 쉽게 침투합니다. 샤워 후 천연 성분의 로션이나 오일로 손 전체를 보습하고 외출 시에는 장갑을 착용해 보호하세요. 손을 제대로 관리하면 관절염 통증 완화, 감염 예방, 심혈관 건강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씻어야 할 곳 두 번째는 발입니다. 발은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발에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있어 전신 장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발 관리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혈액순환, 면역력, 심장 건강과 직결됩니다. 먼저 감염과 피부 질환입니다. 발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차고 균이 번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무좀, 염증, 심하면 고름이 생기는 피부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78세 박할아버지 사례를 보면 발이 심하게 굽고 갈라져 걷는 것조차 힘들었고 발가락 사이에는 균이 번식해 염증까지 생긴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걷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 자체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발은 심장과 떨어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발이 차가워지고 저림, 부종, 근육 경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발톱과 발바닥 관절에도 문제가 생겨 관절염, 변형,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과 낙상 위험입니다. 발 건강이 나쁘면 발목과 발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발바닥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로 인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쉽게 넘어지거나 발목을 삐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낙상 사고가 큰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과 면역, 심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을 관리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혈관 건강 악화, 면역력 저하, 피로 증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발 관리 소홀로 몸 전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감염과 피부 질환, 혈액순환 장애와 통증, 균형 감각 저하와 낙상 위험, 전신 건강 악화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은 우리 몸 건강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위험성을 피하려면 발 씻기, 보습, 발가락 스트레칭, 발 마사지, 깨끗한 양말과 신발 착용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 간단한 발 마사지와 스트레칭, 그리고 보습만으로도 건강한 발과 몸 전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발 관리법도 간단합니다. 첫째, 따뜻한 물에 30분간 발을 담그세요.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금을 한 줌 넣으면 부종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발바닥에는 전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 전체를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내장 기관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하세요. 습하고 어두운 발가락 사이는 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입니다. 당뇨 환자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넷째, 보습과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입니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풋크림을 바르고 집안에서는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면 발 통증이 줄고 혈압 안정과 수면 개선 효과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씻어야 할 곳 세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이 부위는 림프절과 주요 혈관, 땀샘이 집중되어 있어 면역력과 체내, 독소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75세 이순자 할머니는 겨드랑이 피부가 습하고 붉어져 만성 가려움증과 피부염을 겪고 계셨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하는 신체 부위, 바로 겨드랑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겨드랑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부위입니다. 단순히 땀이 나는 곳이 아니라 림프절과 땀샘, 피지선, 세균이 집중된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겨드랑이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세균 번식과 냄새가 심해집니다. 땀과 피지가 쌓이면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악취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피부 감염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겨드랑이에는 애과 림프절이 있습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핵심이자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겨드랑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염증과 부종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림프절 주변 감염으로 고열이나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겨드랑이 청결을 소홀히 하면 땀과 세균으로 인한 전신 건강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염증이 반복되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켜 혈액순환과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겨드랑이를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샤워와 세정입니다. 따뜻한 물과 약산성 비누로 겨드랑이를 깨끗이 씻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통풍이 잘 되는 옷과 속옷 착용입니다. 땀을 빨리 흡수하고 피부가 숨 쉴 수 있는 옷을 선택하세요. 셋째, 주기적인 털 관리도 도움이 됩니다. 겨드랑이 털에 세균이 쉽게 붙기 때문에 적절하게 정리하면 청결 유지가 쉽습니다. 넷째, 이상 신호 체크입니다. 붉어짐, 가려움, 덩어리, 악취가 심하면 피부과 진료를 권장합니다. 정리하면 겨드랑이는 단순히 냄새 문제만이 아니라 노화, 면역, 전신 건강과 연결된 중요한 부위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관리하는 습관만으로도 건강과 오래 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씻어야 할 곳 네 번째는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타구니는 허벅지와 골반 사이, 림프선과 혈관, 근육, 피부가 밀집된 부위라 관리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피부 질환입니다. 사타구니는 땀과 습기가 많이 차는 부위라 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청결하지 않으면 무좀, 습진, 곰팡이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가려움과 냄새, 피부 갈라짐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세균 감염이 심해지고 피부가 붉게 부풀거나 진물까지 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림프선과 부종 문제입니다. 사타구니에는 대퇴 림프절이 있어서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면 림프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부종과 통증이 생깁니다. 다리를 올려도 붓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걸을 때 통증이나 불편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육과 관절 약화입니다. 사타구니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하체 균형이 무너지고 허벅지 안쪽 근육이 긴장하면서 사타구니 통증, 허벅지 당김, 골반 불균형 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운동 부족과 맞물리면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동작이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생활 습관과 체중 문제도 부작용을 악화시킵니다. 통풍이 안 되는 꽉 끼는 속옷이나 바지를 계속 입으면 땀이 차서 피부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들고 체중이 늘어나면 사타구니가 접히면서 습진과 피부염이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질환의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에 혹이나 지속적인 통증, 붓기, 비정상적인 피부 변화가 나타나면 림프절 종양, 탈장, 심한 감염일 가능성도 있는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발견이 늦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타구니 건강을 방치하면 피부 질환, 부종과 통증, 근육 약화와 하체 기능 저하, 생활 습관 악화로 인한 반복적인 문제, 심각한 질환 신호 놓침.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 건강은 단순히 청결뿐 아니라 근육과 혈액순환, 생활 습관 관리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매일 청결 유지, 통풍과 피부 건조 관리, 근육 강화 운동, 이상 신호 체크가 필수입니다. 사타구니 관리법.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사타구니
건강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타구니, 부위의 불편함이나 통증, 피부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잘 지켜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타구니가 어떤 부위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타구니는 허벅지와 골반 사이를 잇는 부위로 림프선과 혈관, 근육, 피부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며 땀과 습기로 인해 균 감염이나 습진, 무좀, 염증 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청결과 혈액순환, 피부 관리가 필수입니다. 사타구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입니다. 매일 따뜻한 물로 씻어주는 것이 좋고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면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하면 드라이기로 살짝 말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습기가 남으면 곰팡이나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타구니, 무좀도 노인층에서 자주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가려움, 붉은 발진, 냄새, 피부 갈라짐 같은 증상이 생기면 무좀을 의심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을 착용하고 너무 꽉 끼는 바지나 레깅스는 피하며 땀 흡수 기능이 있는 면 소재 속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좀이 생기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연고를 사용하거나 증상이 심하면 피부과를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사타구니에는 대퇴 림프절이 있어서 염증이나 부종이 생기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허벅지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는 습관은 피하시고 부종이 생기면 따뜻한 물에 조격 후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과 관절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허벅지와 골반 근육이 약해져 사타구니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 스트레칭, 스쿼트,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사타구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통풍과 땀 흡수가 잘 되는 속옷과 바지를 착용하고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사타구니 접히는 부분이 많아져 피부 문제가 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로 탈수를 방지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질환 의심 신호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타구니 부위에 혹, 통증, 붓기, 지속적인 가려움이 있으면 림프절 부종, 탈장, 피부 감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노후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하는 사타구니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청결 유지, 피부 건조와 통풍 관리, 근육과 혈액순환 운동, 생활습관 관리, 이상 신호, 시, 병원 방문 이렇게 5가지를 실천하면 사타구니 건강뿐 아니라 하체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부위를 매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죠? 하지만 핵심은 짧게, 집중적으로 일상과 연결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월요일은 손, 수요일은 발, 금요일은 겨드랑이, 일요일은 사타구니를 관리하세요. 하루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기존 일상과 연결하면 훨씬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손 마사지를 하고 뉴스를 볼 때 발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 중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를 관리를 하는 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손, 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관리법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건강 장수의 핵심입니다. 80세, 90세에도 활기차게 손주와 뛰어놀고 여행하고 일상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건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부위를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손, 발, 사타구니와 겨드랑이. 단 10분 투자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건강 습관을 전파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응원합니다. 튼튼 100세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